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숙 박사의 그림 분석 송 아트 진행을 맡은 스마일 닥터 이광재 목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도 그리고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리고 요즘 너무 아이들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송 아트의 대가, 또 그림 분석, 미술 심리 치료의 대가인 40년 동안 그림 분석을 연구하신 우리 김일숙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늘 그대로세요. 더 오늘 보니까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바빴습니다. 요즘 제가 박사님 근황을 보면서, 네. 요즘 언론 기사에도 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송아트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이 되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또 교회 학교에서도, 네, 네. 바로 송아트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어떠신가요? 네, 교회 그 동아리 활동에서 네네네. 이제 유치원 엄마들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초등학교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네네. 그 내 아이의 천재성뿐만이 네네네. 아니라 자신들의 천재성,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천재성까지도 네네네네. 그림 분석을 하면서 네네네. 몰랐던 나, 네네.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나,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하게 네네.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네. 도움이 됐던 것 결국은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 우리 보석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의 문제점은 결국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또 네.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네. 우리가 이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네.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이 문제점이 해결되어지는 이 부분 네. 결국 이제 김일숙 박사님이 요즘 이제 유치원 네. 어린이집 유아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네. 결국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송아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지면서 네. 아이들의 이제 올바른 신앙 교육이 네, 네.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되어집니다. 맞는 건가요? 그 송아트에서 바라보는 거는 네. 아이들의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만의 능력, 네네.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강점으로 찾아서 네네. 그 강점들을 키워나가며 네네. 아이들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이 송아트의 아주 핵심적인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 네네. 각각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보석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강점들을 네네.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며 네. 세상에 나가서 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즘에 많은 부모 교육을 했고 부모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네네. 내 아이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금 공고한 생활 속에 자신의 강점의 보석을 찾아주자 네. 부모님들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네. 감사해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네. 그래서 내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속 안에서 각각의 강점들을
느끼며 생각하며 네. 자신의 내 아이의 보석, 나의 보석, 남편의 보석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동아리로 네, 네. 정말 똘똘 뭉쳐지면서 각각의 보석들로 소리를 내어 네. 세상에 빛을 발하자라는 네, 네.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 네.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멘트를 그렇게 네. 했습니다만은 요즘 애들 왜 저러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사님의 네. 강의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네,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 왜곡된 사고 활동이 환경적 요인에서 네네. 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은 너무나도 네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고 아. 말할 수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 천재성 속에 환경적 요인이 맞춰주지 못함으로써 네네. 사고 활동에 왜곡이 오는 것들을 아. 이제 오늘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네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오늘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림 속에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네. 들어있는데 결국은 네.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네, 네. 아이들의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그 해결책이 오늘 네. 강의에 있는 건가요? 네, 네, 와,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빨리 한번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명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그림 분석 김인숙. 오늘은 우리 아이들 무엇 때문에 심각한가? 그림을 분석해보며 왜곡된 사고 활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준비된 이 그림의 아이는 3세 아이로서 3세 여자아이인데요.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느냐를 우리 선생님들은 자세히 경청하여 피드백해 주면서 기록해 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목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여기는 아기가 이렇게 놀고 있답니다. 자, 요즘의 아이들은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니지 업고 다니지 않고 그거를 본 아이가 목에 아이를 이렇게 달고 있는 엄마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마트에 가고 또 아빠 집에서 TV를 본 모습들을 표현한 이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두뇌가 사고 활동이 왜곡이 되어지는지 점차적으로 스며 들어가는 이 아이 두뇌 속에 그 정보의 오류, 정보의 왜곡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이 아이 지원이의 그림을 보고 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집도 잘 그렸고 나도 잘 그렸는데 또 해님도 잘 그렸네요. 이 그림 속에 이게 해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해는 추울 때는 햇잎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더울 때는 이 햇님은 필요하지 않대요. 3살 아이가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이 그림의 의견에 하늘에서 눈이 있는데 눈 오는 나라래요. 하늘은요. 자, 이제 하늘의 해를 그리며 이 아이가 느낀 것들을 우리 함께 느끼실 수 있겠나요? 한번 이렇게 아이의 그림과 지금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크로스 돼야지만이 그 심정이 이 그림 그리는 아이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랍니다. 자, 또 이 그림은 같은 아이 그립니다. 지원이의 이제 3번째 이 그림에는 야, 사람을 그렸는데 요 목에는 하늘색 목걸이 아빠가 사준 거를 이렇게 걸고 있대요, 자신이.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곱슬곱슬 무슨 머리인지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이에게 또 물어봤죠. 이게 뭐냐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폴리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폴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의 이름인데 검정 머리띠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꿈이 산대요. 자신의 꿈이. 폴리 꿈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폴리랑 놀고 있대요. 뽀잉뽀잉 노래하면서. 여러분 미디어의 매체가 이제는 이 아이 머릿속에 살게 되는 거죠.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온통 폴리 생각밖에 없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를 뒤로 하고 이제 며칠 뒤에 또 한 점의 그림을 아이에게 또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온통 병원에 엠버와 로이와 헨리와 폴리가 산다 그래요. 이 건물 안에. 그리고 이건 폴리 집이고 이건 로이 집이고 이거는 아빠 집이래요. 보통의 아이들은 아빠 집이고 엄마 집이고 나 집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이 집들이 다 미디어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리고 나는 온통 산책을 하면서 폴리랑 헨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인데 이 안에는 전체 가족들이 있대요. 자, 이 아이는 이제 가져가고 있지 않고 폴리와 로이와 이런 미디어 속의 인물들 속으로 온 정신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세 사라이의 그림을 받아본 건데요. 이제 날아가는 새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를 먹이면서 엄마는 6번째로 좋대요. 할머니는 7번째로 좋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들이 서서히 건강한 가족관계의 정서 속에서 미디어의 정서 속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지원이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은요. 5살 아이의 그 남자아이의 그림인데요. 이제 미디어에 보다 더 심층 빠져있는 이 아이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 아이는 어떤 미디어에 빠져있냐면 드래곤이라는 그리고 김마트, 닌자 이런 인물들에 빠진 거예요. 이런 인물들에. 그래서 이제 복면 가면을 쓰고 김마트를 이렇게 이런 미디어가 있었죠. 이런 미디어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깊게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형태의 왜곡도 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입는 옷이 있는데 미디어 속의 인물로 아이가 바뀌는 거죠. 또한 나비를 봐도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드래곤인데 내 공간이라서 새를 쫓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쫓아내고 있다고. 그래서 미디어는 아이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계적이고 또 그 미디어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아이 보십시오. 모든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손에 칼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의견은 무찌르고 에너지 먹는 미디어 속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게임 또 미디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무찌르고 에너지 먹고 최고되는 그런 사고의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무찔러야 되는 거죠. 기계 중독에 가까워지는 이 아이의 지금 상황들이 이제 사물들이 떨리고 모든 사물들이 전자파를 발사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된 거죠. 흐르는 것이 멈추고 물고기가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헬리콥터도 사라져요. 자, 이제 아이가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이네요. 자,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창세기의 말씀처럼 지으신 이의 하나님의 우리 가르치심처럼 하늘이 있고 강이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밥을 먹고 마트에 가고 이런 일상의 것들을 회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청소년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사고 활동을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건강한 사고 활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도법을 개발했답니다. 저의 지도법은 그리기 지도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물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의 모양을 맨 먼저 제시합니다. 뾰족한 동그라미 물고기가 되었네. 여기까지는 모양을 안내했죠. 그리고 나서 눈 하나 그려 눈동자 물고기가 되었네. 여기까지는 안내해 줍니다. 처음인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꼬리는 어디에 선생님은 모른다 너가 관찰하여 표현해. 그렇게 해야지만이 표현의 자유, 그 아이만의 자유스러운 표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꼬리를 보며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대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게 하죠. 지느러미는 어디에 있니? 그러면 지느러미를 아이들이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입은 어디에? 와, 입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무슨 비닐을 입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각각의 제각각의 모양으로 물고기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결정적인 고정관념이 있게 보고 그려, 따라 그려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내했죠? 맨 먼저 모양을. 예쁜 동그라미 눈 두 개 그려 눈동자 물고기가 되었네. 꼬리는 어디에? 아이가 여기다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입은 어디에? 지느러미는 어디에? 산소방울, 공기방울은 어디에 있지? 그러면 이렇게 바닷속에 떠가죠. 와, 저기를 보니까 기억해 바닷속에 바닷속 바위 사이에 삼자 출렁출렁 뽀뽀해서 물풀이 흔들려요. 물풀 속에 무엇이? 잎사귀가. 이렇게 아이들은 생태계를 관찰하며 자유스럽게 표현하도록 하는 지도법을 안내해 줬더니 이 안내받은 아이들이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곡된 사고 활동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실까요? 구부러진 나무, 구불구불 구부러진 나무, 올라간 나무, 나무 줄기 되었네.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나무 줄기 되었네. 줄기 위에 무엇이? 긴 가지 구불구불, 짧은 가지 구불구불. 아이들이 관찰한 대로 이 글을 안내하면 관찰하여 스스로 표현하는 활동인 거죠. 자, 이제 건강한 사고 활동이라는 건 자연을 깊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또한 그림 분석이 분석가의 의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이라는 표현 자체의 주체자가 아동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동의 표현을 통하여 왜곡된 사고를 발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심리와 두뇌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그림 분석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내 아이의 건강한 두뇌와 심리를 지킬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느낀 것은, 강의를 들으며 느낀 것은, 우리 이렇게 유아기 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빠져들게 되면 이렇게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 조금 전에 강의한 내용의 그 그림이 아이들이 직접 그린 거잖아요. 네. 뭐 박사님 강의하시면서 좀 더 뭐
에피소드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왜곡된 사고 활동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모습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네. 어떤 상황의 결정 능력이 결정 장애가 오거나 네네네. 또는 그 일상적인 사고 활동이 아닌 왜곡된 사고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렇죠. 또 쉽게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로 결투하게 되고 폭력성으로. 네, 폭력성으로 가기도 하지만 네. 또 자기를 자해하거나 네. 이런 것들로 가기 쉬워서 네. 이거는 그 아이들의 의견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왜곡은 반드시 신경을 쓰시고 네. 부모님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박사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박사님의 이 송아트 프로그램을 네. 도입을 했던 네. 원들이 네. 이런 아이들이 변화되는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 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송아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네. 맞나요? 네. 이제 아이들의 표현력이 네네. 말하는 아이, 뛰는 아이, 또 몸짓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은 많이 자녀들에게서 보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그림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은 문제 해결력을 갖게 네네네. 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그림 잘 그리는 아이라는 평도 듣지만 또 그 표현 속에 너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네네. 아이의 정체성도 부모님들이 함께 네. 관찰하면서 그 정체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부모님들이 보완해주고 또 환경을 보완해줘서 네네. 정말 씩씩한 정체성, 또 네네. 표현력이 정말 무한히 열려지는 이런 그리기 활동, 창의성.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이제 송 아트라고 하는 이 박사님의 그림 네. 분석을 통해서 네. 지금 아이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송 아트 프로그램의 이 장점, 강점이 네.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의 그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게 돼서 네, 아이들이 책을 한 권을 읽고도 그림으로 재현해내는 공간 지각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네네네. 예, 표현력을 갖추게 되는 강점을 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모든 걸 자신의 그 주체가 되는 의견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네네. 우울감이나 네.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네네. 또는 두뇌가 퇴행되어 있거나 무엇인가 하나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림에 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네네. 심리를 도와줄 수 있는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들이 네네. 이제 그걸 관찰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또 우리가 소통 속에서 기록해 주는 이 과정이 네네. 심리치료와 창의적인 사고를 발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엄마가 부모님이 경청하고 또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리와 창의적인 사고 활동에 네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요즘 애들 왜 저래? 또 내지는 네. 우리 애들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네. 꼭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또 가족의 또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거울이에요. 보여준 만큼 그렇죠. 아는 만큼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지 마, 안 돼, 네. 그냥 해, 빨리 해.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위축과 억압만 될 뿐이고 아까 제가 그리기 지도법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위에다 놓아줘. 네. 손잡이를 잡고 가져다 줘. 네. 또 속에다 넣어줘. 네. 이렇게 명확하게 두뇌가 경청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언어와 생활들을 바꿔줌으로써 아이와 부모님의 커뮤니케이션, 네네.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저 아이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되지를 않죠.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된 거는 네. 그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수정해 줘야 되고 아. 예, 일상의 가치관, 네네. 약속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부모님들이 네. 약속을 정해서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아, 오늘 박사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왜곡된 이런 사고들이 결국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분석이 되어지고, 네. 아,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네, 네. 이걸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네. 그 해결 방안을 네.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네, 거 네. 오늘 발견했습니다. 저도 네. 발견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박사님의 강의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박사님 저서 중에 네. 그림 속에 내 아이의 비밀이 있다. 이 예, 안에 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네. 이것을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 또 보석으로 발견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무지무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 더 기대도 되겠죠. 네. 네. 다음 시간이 또 이제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 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 왜 저래? 또 내지는 우리 아이들 요즘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낙서 하나, 그림 하나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또 부모님이 돼야 되겠고, 또 그 그림 속에서 우리 아이의 천재성과 보석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또 김민숙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요, 더 많은 자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샬롬 하고 외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TV 시청자 여러분, 샬롬!